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이타적인 행동이 왜 때로는 나를 소진시키고, 감정을 고갈시키고, 심지어 관계를 왜곡시키는 걸까요? 상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 간섭이나 잘난 체로 비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네,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된 행동인데 이게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오는 경험. 이게 반복되면 뭐랄까, 사람 돕는 일 자체가 좀 두려워지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풀리지 않는 딜레마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1392 6강 이타행을 하다 지치지 않으려면 이라는 강의입니다. 음, 이 자료가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믿어왔던 많은 것들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이 강의 내용을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이타행하고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 이걸 가르는 근본적인 분별의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그 핵심 원리를 찾아내는 거죠. 네, 아마 오늘 대화가 끝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돕는다는 행위의 정의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통념을 깨트릴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이 강의의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타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사주거나 힘든 사람을 위해 청소를 해주는 것, 심지어 상대에게 굽실거리면서까지 친절을 베푸는 그런 행동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선을 긋는 정도가 아니라 강의에서는 이런 행동들을 진정한 이타행이 아니라고 하면서 등신짓, 즉 바보짓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씁니다. 와, 등신짓이요? 네, 이런 행동들은 상대를 근본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일시적인 편리를 봐주는 것일 뿐이다. 아니 잠깐만요. 등신짓이라니요. 표현이 엄청나게 직설적이네요. 솔직히 좀 거부감이 들 정도인데요. 그렇죠.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게 어떻게 바보짓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일 아닌가요? 강의에서는 그 선을 어디에 긋고 있는 건가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강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이죠. 물론 당장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빵 한 조각 주는 걸 비난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등신짓의 핵심은 이거예요. 상대의 성장을 돕는가? 아니면 의존하게 만드는가? 아, 성장 대의존. 네, 일시적인 편리를 계속 봐주는 건 상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기를 기회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친절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를 더 무력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아주 냉정한 관점입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계속 덮어주는 행위, 이걸 경계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치 아이가 방을 안 치운다고 매번 엄마가 대신 치워주면 아이는 평생 스스로 방 치우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강의에서 말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계속 편리를 봐주다 보면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요. 나중엔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죠. 의 독창적인 해법이 등장합니다. 네. 진정한 이타행의 시작은 놀랍게도 무언가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정반대의 행위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정반대요? 네, 바로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 이게 그렇게 강력한가요? 사실 뭐 누군가 하소연할 때 들어주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핵심은 그냥 듣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듣고 말하는가에 있습니다. 강의는 아주 구체적인 비율까지 제시하는데요. 비율이요. 바로 10분과 3분의 법칙입니다. 내가 상대의 말을 10분 동안 어떠한 판단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마음 없이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주고 나면요. 네, 10분. 그 후에 내가 하는 3분의 말은 마치 마른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 상대에게 아주 깊숙이 스며든다는 겁니다. 강의의 표현을 빌리자면 쏙 들어간다고 하죠. 10분을 듣고 3분을 말한다. 솔직히 말해서 이론은 좋은데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장 제 모습만 봐도 누가 무슨 고민을 이야기하면 1분도 안 돼서 그건 이렇게 해봐 하고 해결책을 던져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거든요. 다들 그렇죠. 10분이나 참고 듣는 게 과연 진정성 있게 가능할까요? 그냥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빠지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해결해줘야 한다는 강박. 이 강의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상대의 말을 10분간 들어주는 행위는 단순히 정보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상대의 내면에 꽉 차 있는 답답함, 불만, 온갖 뒤엉킨 생각들,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배출 작업이라는 겁니다. 배출 작업이요? 네. 마음속에 환기구를 열어주는 거죠. 아, 배출. 그러니까 제 조언을 집어넣기 전에 상대방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빼내서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늘 해결사 노릇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엄청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네네. 자기가 온갖 조언을 해줘도 사람들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결국 자기만 지친다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 강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친구는 상대방의 마음이 꽉 막혀 있는데도 계속 자기 생각만 밀어 넣으려고 했던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 상대는 거부하고 본인은 본인대로 소진됐던 겁니다. 와, 정말 공감되네요. 쓸데없어 보이는 푸념이나 하소연까지도 끝까지 들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겠군요. 그렇죠. 다른 곳에서는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그 꽉 찬 걸 비워내려고 나에게 와서 말을 하는 것일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쓸데없어 보이는 말들을 내가 다 받아주고 나면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내면이 비워지면서 일종의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바로 그 순간, 그 텅 빈 공간에 내가 건네는 3분간의 질 좋은 조언이나 위로가 비로소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채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지치지 않는 이타행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주고받는 것만큼 큰 선물은 이 우주에 없다. 강의에 나오는 구절인데 처음엔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방금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지네요. 우리가 매일 하는 이 말이라는 행위에 왜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독특하고 심오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진 존재만이 말을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아, 인간만이? 네, 심지어 영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신들조차도 인간의 몸을 빌려야만 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죠. 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은 단순히 살과 뼈의 조합이 아니라 말을 하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기구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와. 사람의 몸을 말을 하기 위한 기구로 본다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단순히 정보 교환이나 감정 표현을 넘어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의 행위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죠. 영혼이 이 육신이라는 도구를 통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바로 말하기라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시대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과거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진화기에는 빵 한 조각을 나누어 주는 것이 최고의 도움이자 이타행이었습니다. 네, 그땐 그랬겠죠. 하지만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지금 이 시대에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잘 정제된 말 한마디라는 거죠. 상대가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말을 내가 온전히 받아주고 반대로 모든 것을 쏟아내고 허전해야 할 때 내 지혜가 담긴 말을 건네주는 것. 이것이 현 시대 최고의 이타행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듣고 말하기라는 게 1대1 관계에서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드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내 앞에 한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더 큰 차원의 도움을 고민할 텐데 그런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10분씩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고요. 강의도 정확히 그 지점을 짚어줍니다. 그래서 이타행과 구분되는 더 넓은 차원의 개념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이광공익입니다. 이광공익. 한자어로 조금 어렵게 들리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널리 공적인 이로움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타행이 주로 내 앞에 한 사람을 돕는 마이크로 차원의 도움이라면요. 네. 이광공익은 나의 행위나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시대를 넘어 후세에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크로 차원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아, 스케일이 다르군요. 네, 일종의 위대한 작품을 남기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죠. 시대를 넘는 작품이라 그러면 뭐 위대한 예술 작품이나 과학적 발명 같은 걸 말하는 걸까요?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강의에서는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예로 듭니다. 본질적인 것이요? 네, 개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면의 힘을 길러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삶의 진리를 담은 법체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법체요? 그건 또 새로운 단어네요. 네, 법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진리의 몸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혜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혜의 시스템? 예를 들어 가정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꾸릴 수 있는가,
또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이끌을 수 있는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이요. 네. 여기에 대해 자기 삶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명쾌한 해답을 찾아내서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도록 체계화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체라는 게 꼭 무슨 거창한 경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수많은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는 획기적인 육아법을 책으로 썼다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조직 문화를 혁신하는 경영 원칙을 만들어서 공유했다면 그것도 일종의 법체가 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거죠. 내 개인적인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는 공공재로 만드는 작업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진 바른 법, 정법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남아서 후세 사람들의 삶의 길잡이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와,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을 돕는 이타행을 넘어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이광 공익의 개념입니다. 아, 이타행을 통해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훈련을 쌓다 보면 결국 인류 보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정리가 되네요. 이타행은 내 앞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직접적으로 돕는 실전 훈련 같은 것이고 네네. 이광공익은 그 훈련을 통해 얻은 지혜로 세상을 위한 영속적인 시스템을 창조하는 것이군요. 스케일은 다르지만 뿌리는 연결되어 있네요. 자, 오늘 우리는 이타행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쭉 파헤쳐보니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네. 진정한 도움은 내가 가진 무언가를 상대에게 주는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 안에 무언가를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께서 처음에 던지셨던 질문, 진정한 이타행과 자기 소진으로 흐르는 행위를 가르는 근본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기준은 내가 상대를 비워냈는가라는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워냈는가. 네. 상대의 마음속을 비워주지 않고 내 생각이나 물질로 그 사람을 억지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소진되고 관계는 왜곡되는 겁니다. 듣는 것이 주는 것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고 있었던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렇죠. 주는 행위는 쉽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들어주는 행위는 인내심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진짜 변화는 후자에서 시작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강의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바른 이타행을 한 사람에게는 한우리 성불이라는 선물을 준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성불이요? 네, 부처를 이룬다는 뜻의 그 성불이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행위의 가치를 우주적인 차원에서 높게 평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신이 가장 최근에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은 그 사람의 말을 몇 분이나 들어주었나요? 그리고 당신의 말은 몇 분이나 했나요? 만약 그 10대 3의 법칙을 적용했다면 그 대화와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